안녕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곳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고 싶은 책은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의 책입니다. 마녀체력,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서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게으름뱅이 저질체력 에디터는 어떻게 아침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했는가? 자기소개를 할 때면 늘 이렇게 시작한다. 책 만드는 에디터로 26년, 한 남자의 아내로 25년,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24년을 살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내 연식을 짐작한다. 여기까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성의 삶이다. 그 뒤에 트라이애슬릿으로 13년을 살았다고 덧붙이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한다. 트라이애슬릿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또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 설마 저 사람이? 라는 의미로 말이다. 트라이애슬릿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내 첫 인상은 전혀 그런 운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뜻밖이라는 반응은 당연하다. 그를 깨우치면서부터 밖에 나가서 놀래, 집에서 책 읽을래? 하고 물으면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책을 택하는 아이였으니까. 더군다나 책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은 채로 보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에다 타고나게 젖을 체력이었다. 의욕은 강했지만 몸이 미처 따라주질 못해서 웬만하면 움직이는 일은 피하고 보는 쪽이었다. 게다가 유전으로 물려받은 고혈압 탓에 30살 중반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 체력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랴. 어느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가? 평소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지면 그렇게 말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 들려줄 갖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 처음엔 마음의 작은 파문 하나가 일었을 뿐이다. 그것은 자꾸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갔고 그로 인해 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달라진 몸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전에 알던 이들이 요즘에 나를 만나면 눈을 비비며 다시 보곤 한다. 10여 년간 다져온 체력은 단단해진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성격, 인간관계, 게다가 다가올 미래와 꿈마저도 놀라울 정도로 바꿔버렸다. 이런 환골탈태도 없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자주 쓰는 묘약이 하나 있다. 일종의 비교법이다. 대학교 2학년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보는 자리였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몹시 겁났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했다. 위층 사는 60 넘은 할머니도 운전을 하시는데 대학생인 내가 못하겠나? 결과는 단번에 합격. 29살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빠른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배를 쥐어짜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릴 때 이런 일념으로 견뎌냈다. 앞집 아줌마도 옆집 아줌마도 다 겪는 것을 나라고 못할 소냐. 탁월한 사람들이 성취한 경험을 들으면 부럽긴 해도 따라할 생각은 잘 못하는 법이다. 그 사람은 뛰어나고 나는 평범하니까.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천재를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니체의 말처럼 라파엘로 수준의 그림이나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는 재능은 천재니까 가능한 거라고 믿는다. 아니면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든가. 하지만 위층 할머니나 옆집 아줌마가 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나라고 왜 못할까 싶기 때문이다. 게으르고 잘 움직이지 않다가 40 넘어서야 뒤늦게 운동이란 걸 시작했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된 내 경험이 나만큼이나 평범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타고난 저제 체력도 이렇게 달라져서 꽤 멋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젊고 웬만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일찍 운동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근사한 가능성들이 펼쳐지겠는가. 마른 몸매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일과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엄마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자신의 삶이며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교육이라고. 그런데 왜 하필 40일까? 모든 여성에게 40이란 나이는 특별한 변곡점이다. 그전까지는 젊어서 잘 몰랐던 체력의 한계가 여실히 느껴진다. 때 아닌 50견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아랫배나 등, 허벅지에 원하지 않는 지방과 군살이 붙는다. 근력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진다. 흰머리가 나고 노안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 미혼 여성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안해지는 나이다. 전업주부는 육아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워킹 워먼이라고 해도 지금의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진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40살 이후 체력을 단련하면서 그런 불안과 걱정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갱년기 증상은 슬쩍 지나갔고 건강했기에 새치나 노화는 우울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본 경험을 미천 삼아 과감하게 전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40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몸매를 가진 50대로 살고 있다.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뀐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쓴 책으로 이 세상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몸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까지 돌려놓고 만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진리를 나 혼자만 터득하고 즐기기엔 너무 아쉽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전혀 늦지 않았다. 남들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된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난 작은 균열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시작되었다. 내 몸이 서서히 강해지는 동안 하나둘 행동이 바뀌고 이런저런 생각이 변하면서 그리하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생긴 일.
초등학교 운동회 날 생긴 일. 아버님들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확성기를 통해 선생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망국기가 펄럭이는 5월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그늘에 편 돗자리에 앉아 닭다리를 뜯던 한 아빠가 허리춤을 치켜 올리며 일어섰다. 소시적에 공 좀 찾노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다. 아내와 3학년짜리 아들도 덩달아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명 아버지 달리기 대회. 관중의 눈길이 출발 직전 선수들에게 쏠리고 장내에는 일순 긴장감이 흘렀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아니나 다를까 그 아빠가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갔다. 언뜻 보폭이 작다 싶었지만 어쨌든 선두에 섰으니 흐뭇한 순간이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 큰 모션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내와 아들 입에서 먼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경기를 멈출 줄 알았던 아빠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큰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10m쯤 달렸을까? 다시 한번 온몸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남자.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그 뒤통수를 향해 확성기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꽂혔다. 아이고, 아버님 안 다치셨어요? 거보세요. 마음은 청춘이신데 몸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한바탕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아내와 아들은 어색함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차마 웃지 못했다. 죄 없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괜히 바지만 털고 있는 아빠의 시선은 초점 없이 어수선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의 운동회 날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이 이웃집에 사는 아들 친구네 아버지 이야기라면 개그 프로의 한 장면처럼 웃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4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니 자기 딴에는 체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배는 나오고 몸무게는 불었어도 그까짓 운동장 한 바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릴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이미 청년이 아니었다. 아들이 졸라서 나간 것도 아니요. 스스로 의욕에 차서 출전한 달리기 대회 이후 아빠 체면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더군다나 지켜본 눈동자가 몇인가. 남편에겐 그날 2번이나 넘어진 충격이 몹시 컸던 모양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뚜렷이 그리고 서서히 달라졌다. 가장 큰 결단 중 하나가 대학 때부터 줄기차게 피워온 담배를 끊은 일이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도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던 담배였다. 대기업을 다니는 동안 잦은 건 야근이요, 는 건 술과 담배, 튀어나온 건 아랫배였다.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자욱한 담배 연기에 잔소리를 해댔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이다. 온몸에 쌓이는 피곤과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밖에 해소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여유도 한참 부족했다.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건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했다. 달리기 대회에 나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본인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른 채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집에는 신문 구독을 하며 사은품으로 받은 무거운 막 자전거가 있었다. 한두 번이나 탔을까 베란다에 방치되어 뿌옇게 먼지가 쌓인 그 자전거에 손길이 가기 시작했다. 뭘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면 얼굴부터 찌푸리던 남편이 움직였다.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다녀오고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에 다녀왔다. 걸어가기도 그렇다고 차를 타고 가기에도 애매한 거리는 자전거가 딱이었다. 주말에는 중랑천 뚝방길을 따라 제법 먼 거리까지 다녀오는 눈치였다. 그렇게 서너 달쯤 흘렀을까? 자전거를 타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는 거다. 어느 날은 그 친구 조언대로 막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때 돈으로 거금 20만 원을 더 보탰다며 중고 사이클을 끌고 들어왔다. 미쳤나 봐. 아무거나 바퀴만 굴러가면 되지. 뭐하러 자전거에다 돈을 써? 무릇 자전거란 어린 애들이나 타고 노는 거 또는 쌀집 아저씨처럼 물건 운반용으로 타는 게 아닌가? 성인이 자전거를 탄다는 건 전혀 내 관심 밖의 일이었다. 대학교 시절에 체육시험을 보느라 잠깐 타 봤을 뿐, 그 후 안장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타이어 폭이 손가락 한 마디나 될까 싶은 사이클은 이런 게 있었나 싶게 낯설었다. 도대체 저런 자전거는 누가 타는 거지? 바퀴가 저렇게 가느다란데 어떻게 중심을 잡나? 몇 년 후에 내가 그런 사이클을 타겠다고 숱하게 넘어지고 낑낑댈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인생 길게 살아볼 일이다. 남편은 본전을 뽑겠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들고 나갔다가 지쳐서 들어왔다. 주말이면 소파에 널브러져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예전보다 훨씬 나았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얼굴과 팔뚝이 새카맣게 변해갔다. 담배를 끊어 군것질이 늘었는데도 출렁거리던 뱃살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허벅지가 눈에 띄게 굵어지면서 청년 때의 몸무게를 회복해 나갔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 반성이나 깨우침이 강렬하게 찾아와도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내가 존경하는 업계 선배 김준희 대표는 자신의 저서 30과 40 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삶의 차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은 운동회 때 당한 망신사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까짓 몇 번 넘어졌어도 바지에 묻은 먼지 털듯이 툭툭 잊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담배를 줄기차게 피워대면서 뱃살 출렁대는 중년 남자로 나이 들어간다 해도 나무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남편은 자기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기야 동네 마라톤 클럽에도 가입했다. 그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갔다.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정작 나한테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만 여겼다. 주위를 돌아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둔 아내는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 남편의 영향을 받아
같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너와 내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겨 아예 엄두도 내지 않는 사람. 40살이 되도록 책상 앞에 얌전히 앉아 글 읽는 걸 업으로 살아온 에디터였으니 나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였다. 1년 후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지리산에 놀러 갔다. 뜻하지 않게 그때 내 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